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7일 이후 엿새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3명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5명 중 1명은 우울 위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해 마련한 지역 행정당국의 자전거 등록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은평구가 주민센터의 전반적인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동 청년 보안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23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1,133명으로 지난 17일 이후 엿새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은평구 4,932명, 양천구 4,069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서울에서 43명 발생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전날보다 2,500여 명 줄어든 30만 7,874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4%를 기록했습니다. 잔여 병상은 254병상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인 경우 처방받은 약을 바로 수령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요. 양천구가 지난 2일부터 지역 내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택치료자 처방약 퀵 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모두 확진돼 처방약 대리 수령이 불가능한 재택치료자입니다. 병원에서 약이 처방되면 재택치료 추진단 직원이 직접 지정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고 처방 명단과 대조한 뒤에 업체를 통해 퀵으로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처방된 약은 당일 배송이 원칙이며 긴급 상황일 경우 지정 약국에서 대상자 가정으로 30분 내 직배송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뉴스를 통해 목동 학원가에서 자전거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 절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여러 문제점 중에서 절도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재를 한 김진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양천구에서도 문제 해결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양천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가 1,300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약 12%가 목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건데, 하지만 이 학원가 특성상 워낙 저녁 시간대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전거가 워낙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치대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구에서는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상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다 설치를 했다. 자전거 거치대를 이런 입장인데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보고 설치를 하는데 먼저 설치 장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도 폭이 넓어야 되고 자전거를 해서 통행 불편을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상가들, 진출입로 이런 데 다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설치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자전거가 길거리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통행에도 불편하고 네. 절도 사건으로까지도 또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양천구에서 절도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양천구가 2008년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강동구와 노원구, 양천구 이렇게 3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데다가 사실상 등록하는 구민들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게 양천구 자전거 등록 대수인데 계속 늘어나던 대수가 2020년에 갑자기 8,000대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네요. 네. 등록 대수가 지금 갑자기 줄어든 거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자전거를 등록할 때 개인정보를 등록을 하거든요. 나중에 네. 찾을 수 있게 뭐 이름이라던가 연락처 이런 걸 등록을 하는데 네. 이게 보관 기간이 5년입니다. 이후엔 다시 또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방식인데 네. 이게 양천구가 과거부터 쌓아왔던 그런 정보들을 삭제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양천경찰서에서 시정 요청을 해서 그제서야 삭제를 한 거고 그래서 갑자기 등록 대수가 줄어든 겁니다. 네. 양천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요즘에 한 달에 한두 명 정도가 양천구에 등록 문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전거 등록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 자전거 등록제가 일단 있으니까 등록을 좀 해놓으면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을 때 내 자전거를 다시 찾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이 된 건데요. 근데 절도범을 잡아야 자전거도 일단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자전거 절도 건수가 13,300여 건입니다. 이 중에 실제로 검거한 건수가 4,400여 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3건 중에 1건 정도만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자전거 등록제로 등록을 하더라도 일단 범인이 안 잡히면은 그걸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양천구에서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따로 그럼 있을까요? 네, 양천구가 지난 1월부터 해서 이 목동 학원가에 교통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전거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있는데요. 잠금 장치가 있는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골목 CCTV 대수를 늘리는 게 있고요. 학생들이 자전거보다 학원 차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일단 양천구가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동 학원가에 있는 자전거 이용량 그리고 도난 건수를 지금 현재보다 10%더 줄인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10%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네. 워낙 목동 학원가에 자전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좀 자전거가 몰리는 지역에 장소 마련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제도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평구가 우리동 청년보안관을 8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우리동 청년보안관은 최근 늘어난 민원실 폭언, 폭행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동청사 주차장 관리를 비롯한 주민센터의 전반적인 보안 업무를 담당합니다. 구는 관내의 16개 동 중 8개 동에 시범 배치 운영한 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모든 동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 자살을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5명 중에 1명은 우울 위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단국대학교 심리학과의 임명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를 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우울 위험이 높은 사람도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우울감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좀 보면 1년 전에는 자살 생각이 9.7%였는데 13.6%로 전년 대비 40% 증가를 했고요. 또 우울증 유병률은 5명이 1명이니까 20% 정도인데요. 이게 코로나 전에 비하면 우울증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벌써 3년째인데요. 우울감을 주는 요인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고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영향이 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실태조사에서 보면 30대가 우울이나 자살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사회와 단절이 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이런 기분이 좀 든다 하면 우울증이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네네. 그 DSM-5라고 하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우울 기분, 즐거움이나 흥미 상실, 불면증이나 체중 변화, 초조감이나 피로감, 집중력 감소, 죄책감이나 자살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요. 전문가들이 볼 때 이제 5개 이상이 있고 또 2주 이상 이런 증상이 좀 지속되면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요. 그 우울증이나 흥미 상실 외에도 외로움이나 무력감, 무기력증 같은 증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사회적인 고립이나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 장에서의 어려움이 우울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